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오랜만에 물질 공부하려고 책을 찾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너무 유명해서 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읽지는 않았더라고요. 책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얇아요.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다 읽고 나니까 이거는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영성에 관한 얘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은 모두 5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챕터 1, 1000번의 법칙, 챕터 2, 운의 법칙, 챕터 3, 균형의 법칙, 챕터 4, 가속의 법칙, 챕터 5, 78점의 법칙입니다.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챕터 1, 1000번의 법칙.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제 이 생각은 제 안에 스며들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겐 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만약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살기인 미소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손님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겐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장사의 기본은 호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좁은 거래처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참 개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면 주변에서 싫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행복하겠지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고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우선 당신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칭찬을 해준 네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니까요.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소리내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여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지요.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종이학이 떠오를까요? 종이학 1000마리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 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도 넘게 이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편하게 돈을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성공하거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건 성공한 인물의 방법을 흉내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신의 뜻을 따르세요.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데 저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라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금세 불행이 찾아옵니다. 즉 인간은 신의 영역 안에서 신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결국은 신이 이끌어주기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챕터는 운의 법칙입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론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는 일은 신이 내리는 선물과 같습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지요. 부부의 인연도 신이 서로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차이를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사랑해보자.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까지의 고민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또한 저는 죽음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평온하게 죽든 병으로 사망하든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떠나든 마찬가지입니다. 90세에 죽었다고 충분히 산 것은 아니며 30세에 암으로 사망했다고 불쌍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슬퍼해도 죽음은 죽음입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풍족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서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000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말고 그저 소리내어 말해보기만 해도 됩니다. 앞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일이므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아이디어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신이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0%를 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균형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균형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부자로 돈 모으는 법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판매사원으로 물건 1000만 원어치 파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겐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 때문에 가난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지혜를 남에게 주면 왜 보답이 돌아올까요?
우주는 언제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나눔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우주의 중심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중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요. 우주의 중심은 하나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모두 같은 지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 보세요. 문득 대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네 번째 챕터는 가속의 법칙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애매한 목표는 아무리 말해봤자 실현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에 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의 더 큰 목표를 갖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간 목표로 삼아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단 중간에 있는 표시를 보고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 표시에 도착하면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세요. 이것이 가속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간 목표 지점에 서시면 곧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잠깐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인간은 원래부터 나약한 존재라 쉽게 게을러집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면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 78점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불완벽주의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 스스로를 칭찬해 주지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탓할 일이 없으니 남의 실수를 엄하게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누구나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100점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의 최고점은 78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78점의 법칙입니다.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지요. 누군가 어떤 일을 최대한 잘 해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합니다. 항상 22%가 남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22%는 다음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개선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또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히 이어지는 22%의 개선점이 남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렇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면 절대로 나쁜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히토리시가 말하는 1% 부자의 법칙. 참 쉬운 것 같죠? 그리고 정말 이 책이 제가 왜 영적인 책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책은 돈 버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가 곧 부자를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내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 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같은 기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